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유럽인들이 동양인들을 좀 이렇게 볼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지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했죠. 보안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고 막 낙서처럼 대충 이렇게 개개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울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었던 지난 1987년 150여 명의 한국인들이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잠수함 수출에 성공한 나라로 수십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수조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K방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자주포, 미사일, 경공격기 수출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잠수함의 세계적인 경쟁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우선 잠수함 기술을 배우러 독일에 직접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거제 조선소에서 아직 잠수함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제가 독일 파견 간 것은 1991년 4월 초에 독일에 있는 하드베 조선소로 동료들과 함께 OJT를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 하드베사는 2차 대전 당시에 이미 유보트를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룬 잠수함 기술력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기술 배우러 독일까지 갔지만 미리 짜여진 교육 일정과 보안상의 이유로 잠수함은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다는데요. 기본적인 그 승인된 도큐멘트들은 다 제공이 되었지만은 정해진 시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날의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는 시간에 잘 정리를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6개월의 교육 동안 밤낮 없이 기술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그 당시에는 뭐 7시 퇴근할지라도 보통 뭐 9시 반 이후에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기술을 배워온 뒤 1992년 드디어 독일 땅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잠수함 이천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19년 만인 2011년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만든 잠수함 3척을 수출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 수출국이 됐죠. 당시 수주액만 1조 3천억 원 상당이었다는데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20여 년 전 어깨너머 기술을 배워왔던 바로 그 독일 기업과 경쟁에서 이겨서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창호함은 2021년 우리 해군에 인수되어 지난해부터 실전에 배치됐는데요. 지난 5월에는 그 내부가 최초로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재는 무려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캐나다의 잠수함 수조권에 우리나라 조선해양 회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기업이 경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치열한 수중 한일전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 잠수함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소에 찾아가 봤는데요. 이날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확인하고자 방문했더라고요. 혹시 캐나다 수조권 때문일까요? 잠수함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바닷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연구소엔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실험 수조가 다양했는데요. 먼저 이곳은 길이만 300m에 달하는 예인 수조입니다. 배를 그대로 본뜬 모형선을 수조에 띄워 실제 운항 조건에서 선박의 성능을 시험하는 거라네요. 잠수함도 역시 모형으로 만들어 이렇게 실험하죠. 물속에서 어떤 저항이 생기는지, 잠수함의 성능은 어떤지 계측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중으로 퍼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실험하는 음향수조,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현상을 연구하는 공동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잠수함이 앞으로 가려면 프로펠러를 쓰잖아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가 소음도 유발하고 프로펠러도 부식시켜서 그 소음을 줄이고 최적의 프로펠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오래 자망하는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무기로서 얼마나 강한지의 조건도 잘 갖춰야 좋은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잠수함이 어떻게 이 조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잠수함은 오래 자망할 수 있어야 적에게 눈에 띄지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인 후 엔진을 돌려 발전기를 구동하고 그렇게 생성된 전기를 축전기에 저장하는데요. 전기를 모두 쓰면 다시 물 위로 올라와 공기를 흡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3, 4일에 한 번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AIP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산소 공급
언급 없이 물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자체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로 AIP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 잠안 기간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AIP 시스템이 정확하게 모두가 같은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한국 잠수함이 채택하고 있는 연료전지 AIP 시스템 같은 경우 다른 AIP 시스템보다 효율이 좋아서 가장 유망한 AIP 시스템입니다. AIP 추진 체계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작전 가능일 수는 좀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휴대폰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잠수함용으로 개발해 AIP 시스템과 함께 쓰면서 최고 속력으로 달렸을 때 가동 시간은 3배, 수중 자망 작전 기간은 2배 늘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작 시스템은 도산 안창호함을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긴 자망 시간을 기록하게 만들었죠. 같은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이제 납축전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용량과 리튬이온 배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큰 차이가 있고요. 핸드폰 이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저희가 중간에 충전을 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중간에 잠수함에서도 배터리 충전할 필요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 운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잠수함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야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수심 깊은 곳에 가려면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강도 압력의 선체를 만드는 게 관건인데요. 보통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철판 강제인 HY80강, HY100강을 사용하는데요. 처음 독일서 들여온 기술을 보다 개발해 더 깊은 곳을 자망할 수 있게 됐고 현재는 전량 국산화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자망 가능 수치는 기밀사항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군사 무기로서 얼마나 강한지도 중요하겠죠. 잠수함은 전투 무기니까요. 도산 안창호함은 수평 발사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수면 위로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까지 탑재했습니다.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수직 발사관 탑재는 유일하다는데요. 2021년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까지 성공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한창 건조 중인 도산 안창호함의 다음 버전 장보고 3 배치 2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수직 발사관을 도입해 더욱 위협적인 잠수함이 된다고 합니다. 핵심 장비 국산화율도 무려 80%를 넘길 거라고 하죠. 어느 나라나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기술을 다른 나라에 하려고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나만의 비밀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잠수함 관련된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높은 퍼센테이지로 국산화율을 확보했다는 건 자주 국방을 실현했다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잠수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30여 년 전 독일까지가 어깨너머 배워온 기술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공부한 연구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잠수함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 덕분에 여러분이 조금 더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제 다른 유수의 잠수함, 전통의 강호들과도 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 많은 시장에서 저희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9위, 성장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K방산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실적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데요. 작년 173억 달러 수출 달성에 이어 올해는 200억 달러를 목표로 달리고 있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중국 등의 수출이 저조해 미국, 프랑스에 이어 빅3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육해공에 이어 다음엔 우주산업까지 기대된다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력, 어디까지 발전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전예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